시민프레스와 메일타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석 탈환을 목표로 원외 예비 후보 인사들의 출마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회 의장 등 출신 이력이 화려합니다. 특히 중원구는 기존 당협위원장이 아닌 인물들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여야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2024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원구 4명, 수정구 5명으로 9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분당구에는 무등록으로 현재까지는 예비후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 중원에 예비후보 등록하신 윤창근 의장님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예비후보라고 하셔야 되겠는데? 예, 앞으로 네. 미래 후보가 될 사람이죠. 22대 총선에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해보시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네. 지금 예비후보를 등록하셨는데 네.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지역구가 수정인데 왜 수정을 포기하고 중원을 오셨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서울 살면서 저 제주도 가서 선거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51년째 성남에 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본적지가 상대원 2004번지입니다. 신혼생활을 중앙동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 출마했을 때 이미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구, 분당구까지 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수정구다, 중원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지역구나라는 관계가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상대원 지역은 좀 특수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상대원 공단 광성고문홀에서 1985년에 제가 광성고문홀에서 해고당한 또 상대원 공단과도 인연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시 의회 의원을 몇 번 하셨죠? 4번 하셨나요? 네, 4번 네. 16년 했습니다. 그렇죠. 16년 4번 하시면서 성남 지역의 재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원 2구 같은 경우에도 네.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중동도 그렇고 거기에 일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상대원 지금 중원 지역이 가장 이 핫한 이슈가 재개발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윤창근 예비 후보께서 지역에 딱 알맞은 인물이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일부에서 평가를 하고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솔직한 그런 그 심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중원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왜 윤창근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죠. 성남을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16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수정이든 중원이든 재개발과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연구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동을 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면서 그걸 하는 것과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특히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의회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중원구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원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에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죠. 예. 네, 중원은 이제 윤영찬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꼬지꼬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또 현근택 씨가 변호사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풍생 지역의 고등학교인 풍생 출신들이 세 분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하나의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뭐 현역 의원이 장장하게 있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자꾸 내민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바꿔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중원구는 특히 바뀌어야 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중원구가 수정구, 분당구에 비해서 이 발전이 조금 더딥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우는데 몇 년서 소비를 하게 네. 되죠. 그러니까 일의 추진이 좀 늦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앙의 유명세만 가지고 이 지역에 와가지고 만만하니까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지역 정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세 때문에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면 아마 그 유명세 때문에 중앙에서만 놀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치로 성장한 우리 후보들이 뭐 공교롭게도 풍생 출신 세 분인데 네. 단일화를 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합의를 한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지역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역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재개발 문제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고요. 교통이나 철도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죠. 재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의 기반 시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윤창근 예비후보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역을 알고, 그래서 바로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 준비된 자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요. 네. 뭐, 12년 동안, 아니 16년이죠? 예, 16년 16년. 동안 지역에서 충분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중앙무대에 가서 펼쳐보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시고 예, 이제 중원은 불가피하게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아주 뭐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지지 기반이 있으신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현역 의원과 들과 같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에서의 어떠한 그런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책은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현역 의원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유영찬 의원께서 지역을 잘 누비고 계십니다. 그러나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 활동을 제가 이 지역에서 하는 건 훨씬 많고 또 이 중원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 관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신당 이낙연 대표께서 창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이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민주당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저는 신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절대 저는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영찬 의원 역시도 그 신당이 창단된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당당하게 해서 누가 이기든 민주당의 대표주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간에 중앙에서 그 윤영찬 의원이 먼 곳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을 꺾기 위해서 누군가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 중앙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자가 발전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할 뿐이지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주도나 용인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성남에 왔는데 갑자기 와서 국회의원 한다고 이 지역이 그렇게 만만하냐 저는 그것 역시도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저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중앙에서 활동을 해서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이 지역의 발전을 담보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선에서 이기는 길이지 유명세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현역 이런 걸로 그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SNS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공중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셨다. 네. 되셨다 하고 이제 신상진 시장이 사선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뭐 누구는 뭐 무슨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을 내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원 지역이 국힘이 만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언론들은. 그랬을 때 내가 다른 후보보다도 가장 적합하고 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자, 뒤로 보이는 거죠. 여기를 걸어서 들어가시려면은 어떻게 해서 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걸 좀 플랜을 좀 제시해 주시죠. 우선 그 조금 전에 신상진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 4번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보궐로 많이 됐죠. 네네. 근데 그 보궐이 거의 이 민주당의 분열 내지는 뭐 진보당의 표를 일부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부지리로 이 보궐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중원구에서 뭐 이 조그만 모임들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거 스킨십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중원구 발전이 왜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동네 친목회초 찾아다니는 것이 역할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중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냐라고 볼 때 저는 신상진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리 썩 일을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시장 됐는데 시장을 하면서도 역시 엉뚱한 일을 많이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의료원에 그 중증 정신질환의 범죄자들을 그 입원실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우리 그 원도심 우리 시민들을 매우 무시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신상진 시장하고 저하고 대비해도 저는 성남 시장을 같이 논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신상진 시장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원구는 자 이제 재개발 혹은 도시 환경을 바꾸면서 신도시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신도시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준비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윤창근 성남 중원 예비 후보자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또 그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남 중원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국회에 갈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기간에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또 분당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더 하실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그래서 4월 10일 웃는 얼굴로 우리 윤창근 예비 후보께서 깃발을 들고 뒤에 보이는 국회로 입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본 후보가 되시고 이런 기회가 되시면 양자 토론도 하시면서 저희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메일타임즈 시민 프레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고 청렴하게 잘 준비해서 국회에 입성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